한국? 결국 일본 문화 따라 하는 나라 아니야? 김치는 원래 중국 거고 한글은 별거 없잖아. 기술, 디자인, 다 일본 흉내 내는 거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던 일본 다큐멘터리 PD가 한국에 출장 중에 마주한 충격적인 가족사에 대한 사연을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지마 아야카입니다. 29살이고 일본 NHK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리서처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 제게 떨어진 프로젝트는 한류의 진짜 모습, 그 화려함 뒤의 민낯을 밝히자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편견이 많았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항상 저녁 식탁에서 말씀하셨죠. 아야카,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야. 그들의 발전은 모두 우리 기술과 자금 덕이지. 그때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TV에 나오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질 때도 저는 늘 차갑게 바라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 일본이 만든 걸 따라하는 거 아니야?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운명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던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야카, 내가 진실을 알 준비가 되면 이곳으로 오렴. 봉투에 쓰인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죠.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어머니께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단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한국어로 된 오래된 책을 품에 꼭 껴안고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프로듀서에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모습을 담으려면 그 나라를 직접 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원들은 놀란 듯 쳐다봤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뒤였어요. 사실 제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철저히 믿었던 일본의 우월함과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그토록 믿었던 일본의 자존심이 처참히 무너지고 오히려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위대한 문화적 성취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걸요. 제가 카메라를 한국으로 돌린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국의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자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엔 아직도 한국에 대한 편견과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죠. 아야카,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일 뿐이야. 모든 게 과장된 선전이지. 그 말을 생각하며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편견을 지키려면 현실을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조차 못한 미래도시였어요. 나리타 공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유리 천장, 빛나는 대리석 바닥, 완벽한 청결함과 질서. 정연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공항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을 건 건 사람이 아니라 첨단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은 완벽한 일본어로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위치나 편의시설 정보가 필요하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일본에서도 못 본 기술이었습니다. 같이 온 카메라 감독님은 저보다 더 크게 놀라며 말했어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 이게 한국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던 낙후된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에서 경험한 적 없는 기술력과 세련된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지하철에 올랐을 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량 내부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열차는 조용히 움직이며 창밖엔 잘 정비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고 있었고 외국인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아야카 도착했니? 북촌에 꼭 가보렴. 내가 그곳에 가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북촌이라는 이름을 다시 보자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 도시,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 놓는 걸까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카메라 속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서울 도심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어머니가 준 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촬영팀과 떨어져 혼자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전통적인 돌담과 고즈넉한 한옥이 제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전통거리인 교토나 가나자와와는 다른 무언가 가슴을 울리는 듯한 깊은 감성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그 주소 앞에 멈췄습니다. 한옥 대문에는 오래된 목재의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며 나타난 건 머리가 하얗게 센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혹시 유나의 딸 아야카니? 유나라는 이름이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 남겼던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고 작은 마루 위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본래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단다. 유나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에서 늘 조용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던 어머니가 한국에서 교수였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제 모든 편견을 부숴버리는 폭탄 같았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옛날 앨범을 꺼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한복을 입고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죠. 유나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거기서 일본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일본 집안에서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단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이름도 꿈도 그리고 대한민국까지도 버리고 일본인이 되기로 결심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본에서 내가 자랐던 시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였다면 어머니는 왜 그런 희생을 감수했던 걸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곳에 부른 건 내가 진짜 너의 뿌리를 알았으면 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을 거야. 유나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저의 어머니가 사랑했고 가슴 아픈 희생을 했던 자랑스러운 나라인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편견에 갇혀 살지 않기로, 그리고 이 나라의 숨겨진 위대함을 카메라에 담아 진실을 세상에 전하기로요. 북촌에서의 만남은 제 안에 강력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은 뒤 머리가 복잡했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은 계속 진행해야 했죠. 촬영을 위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저는 속으로 궁궐이라 해도 일본의 성에 비하면 작고 초라할 거야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화문 앞에 서는 순간 그 생각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궁궐이라고. 제 입에서는 무심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문부터 압도적인 웅장함, 섬세하게 칠해진 화려한 단청, 그리고 완벽하게 복원된 전통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옆에서 촬영하던 감독님도 어이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도쿄의 왕궁보다 훨씬 인상적이야. 일본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달라. 가이드 선생님은 궁궐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895년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며 이곳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과 국권을 짓밟으려는 시도였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 역사책에서 단지 조선을 발전시켰다고만 배웠던 그 시간들이 한국에서는 피맺힌 역사로 기억되고 있었다니요. 순간 촬영팀 모두가 침묵에 빠졌고 현장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가이드 선생님이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어머니가 미리 가이드 선생님께 맡겨놓으신 것이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야카, 너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만 한단다. 지금 이 나라의 위대함과 고통을 정확히 보고 배우렴. 그게 내 뿌리를 찾는 첫걸음이야. 저는 편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나라의 역사를 제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건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경복궁을 나오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인이기 전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촬영팀과 함께 궁궐 문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한류의 민낯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왜 대한민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나라인지 그 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거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천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배운 모든 편견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자라나는 너무도 낯설지만 아름다운 감정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겪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촬영팀은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젊은 CEO 김준호였습니다. 김준호 대표가 이끄는 회사는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끈 드라마와 K-팝 콘텐츠를 만들어낸 곳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동안 K-팝이나 K-드라마가 일본의 문화를 따라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사무실에 도착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과 거대한 콘텐츠, 회사의 규모를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내부 시설, 창의적인 열정으로 가득한 직원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적인 스타들의 사진을 보며 저는 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야카 씨, 사실 우리 회사의 성공은 한국 고유의 문화적 자신감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표준이 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식탁에서 강조하던 한국은 일본을 따라한다는 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김 대표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창의력으로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전 세계에서 떼창으로 울려 퍼지고 한국 드라마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강국의 증거죠. 그는 조용히 한 권의 오래된 노트를 제게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그 노트는 제 어머니, 유나 교수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 썼던 강의 노트였어요.
낡은 페이지마다 한국과 일본의 문학과 문화를 연결하려는 어머니의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은 편견이었고 대한민국의 힘은 결코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걸요.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일본보다 못한 나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진짜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과 자긍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제게 단지 어머니의 조국일 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커다란 자랑이자 자존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본 한국은 아버지의 말과 너무도 달랐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발전했고 훨씬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듯한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아야카. 아버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셔. 서재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창문을 바라보고 서 계셨어요. 늘 강하고 자신만만했던 아버지의 등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고 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나리타보다 훨씬 더 크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경복궁에서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흔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회사에서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창의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신 거예요. 그 순간 놀랍게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아야카. 미안하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고 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하지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저는 놀랐고 동시에 아버지가 솔직하게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처음으로 한국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 아버지가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놀랍게도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미나. 역시 한국 음식이 좋구나.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편견을 깨트리는 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제 마음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한국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두 나라의 진정한 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식탁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엔 일본식 된장국 대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이신 김치찌개와 잡채가 올라왔고 아버지께서도 어색하지만 한국어로 작은 인사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문득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엄마가 한국인이었다는 걸 왜 숨기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카야, 내가 일본에서 편견 없이 자라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너도 너의 진짜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와 서울대 학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어. 서울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며 양국의 가교가 되려 했지. 하지만 일본인 아버지를 만나면서 모든 걸 숨겨야 했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제 존재의 절반이 한국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첫 번째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아야카, 이건 희망이란 말이야. 발음해 볼래? 저는 또박또박 따라했습니다. 희망.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아버지께서 어색하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야카, 아빠도 한국어를 배워볼까?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 아버지의 그 작은 한마디는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비하하며 편견을 가지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식탁에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진짜 위대함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저는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세지마 아야카. 그리고 동시에 유나의 딸이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제 안에선 더 이상 두 나라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품고 이해하며 더 큰 하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한 거죠. 대한민국은 이제 저에게 숨겨진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미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깊어질수록 저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배우는 정도였지만 조금씩 한글의 깊은 뜻과 과학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놀라웠죠. 어느 날 어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한글 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야카, 이 글자는 세종대왕께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드신 글자야.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창제하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에서 어릴 적부터 배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한글이라는 글자의 배려, 깊고 놀라운 창의성 앞에서 깊은 감동을 느낀 거죠. 저는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원에서 만난 일본 친구들과 한국인 선생님은 누구나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문화원 도서관에서 저는 뜻밖의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한일 문학 교류사였고 놀랍게도 책 속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논문이 들어있었죠. 저자 유나세지마 미유키, 일본 근대 문학과 한국어 번역의 맥락. 그 순간 옆에 있던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야카 씨, 그 논문 정말 훌륭한 글이에요. 유나 교수님 덕분에 일본 문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일본 문학 연구는 훨씬 더디게 발전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모두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분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한국과 어머니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웠죠.
문화원을 나와 도쿄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구나. 위대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국가야.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 과학적이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그리고 대한민국은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한글을 배우는 제 자신의 모습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 앞에서 저는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과 자만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을 향한 존경과 자부심 그리고 두 나라의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다큐멘터리 방영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제목을 한류의 민낯에서 대한민국, 우리가 몰랐던 위대한 나라로 변경했고 그동안 찍어온 한국의 진짜 모습을 여과 없이 담아냈죠.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열도가 흔들렸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인천공항에서 만난 로봇 안내원, 첨단의 공항 시스템, 그리고 일본의 공항보다 훨씬 더 청결하고 편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 일본 방송에서 이런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인정해야겠다. 가장 큰 반향을 불러온 장면은 제가 직접 경복궁에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 사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저는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한국을 침략했고 그들의 자존심과 문화를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아픔을 딛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나라의 존경을 표합니다. 방송 이후 엄청난 반응이 몰려왔습니다. 방송국은 전화가 폭주했고 일본 내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제게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아야카,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덕분에 이제 우리 일본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겠지. 나도 더 이상 편견 속에서 살지 않겠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다리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어요. 방송 후 수많은 일본 시청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한류 콘텐츠나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인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나라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알렸으니까요.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유나의 딸이자 일본인 아야카로서 두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진정한 이름과 자부심을 찾은 그날,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랑스럽게 두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제 가슴 속에서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이 끝난 지 며칠 후 방송국에는 수천 통의 편지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 용기에 감동했고 일본인들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크게 놀라게 했던 메시지는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온 감사 서한이었습니다. 세지마 아야카님, 당신의 용기 있는 방송 덕분에 한국과 일본은 더 큰 신뢰와 우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가진 두 개의 이름, 일본의 아야카와 대한민국의 유나이, 이제는 갈등이 아닌 화합의 상징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카, 이번 여름엔 우리 온 가족이 서울로 가자. 유나의 어머니도 만나 뵙고 싶구나. 우리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가족 모두가 함께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버지의 얼굴엔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일본의 우월감 속에 갇혀 이 나라의 위대함을 몰라봤다니.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자. 북촌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 우리를 반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께 정중하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랫동안 무례를 저질러 죄송합니다. 유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저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두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요. 한류는 이제 제게 더 이상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에게 위대한 어머니의 나라이자 제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 세지마 아야카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딸 유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편견을 넘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카메라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돌려져 있고 제가 담는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과 존경 그리고 화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여정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그녀의 여정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편견을 깨고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